안녕하세요. 오늘의 목회서평은 370번째 책인데요. 50부터는 물건을 뺄셈 마음은 덧셈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것만 읽어도 50 이후의 삶은 풍요로워진다 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만은 정말 제가 이 책을 읽어보면서 그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노우에 카즈코라고 하는 일본 여성인데요. 이분은 이제 심플하고 군더더기 없는 문장으로 사랑받는 에세이스트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UC 캘리포니아에서 영양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동시에 여배우, 프로야구 선수 등 많은 유명인사들에게 영양과 건강관리의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셀럽들의 건강 선생님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분석력과 냉철한 판단력, 생활 밀착형 지도법으로 인기를 얻어 강연과 집필 등 다방면에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50대 중반부터 어머니 간병을 계기로 노인 돌봄에서 관심을 갖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본격 활동에 나서기 시작했는데 현재 시니어 세대들에게 일상을 즐기고 건강하고 알찬 삶을 영위하는 법을 전수하면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 책을 읽으면서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일기를 써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문장이 물론 번역입니다만은 굉장히 아주 단순하면서 간결하고 또 필요한 그러한 글들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이분이 이제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필자는 이 책을 통해서 공간, 물건, 일상, 살림살이를 뺄셈으로써 심플하게 만드는 법, 그리고 시간과 관계를 정돈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서 하고 싶은 일을 매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덧셈으로 하는 법을 소개하고 있다. 가지고 있는 물건 이런 것들은 이제 50이 지나면 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은 덧셈으로써 많은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모두 7장으로 이제 구성이 됐는데요. 목차에서 이분은 그대로 그 글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목차만 보더라도 이분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이분이 쓰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머릿말에 이렇게 50부터 버릴 것과 살릴 것을 구분하면 삶이 편리해진다, 풍요로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50이 이전이더라도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안에 들어오면 복잡한 가재도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쓰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주부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이렇게 주방에 가보면 밑에 이렇게 서랍에 있는데 안쪽으로 보면은 전혀 쓰지 않는 5년 6년이 지나도 쓰지 않는 것들이 그대로 쌓여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그리고 마음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더 많이 하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부욕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1장에서는요, 버린다, 소유하지 않는다, 끝까지 쓴다, 50부터 물건은 뺄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쌓아두고 버리지 못하는 물건은 쓰레기일 뿐이다. 두 번째, 당신은 죽음 후에 어떤 물건들로 기억되고 싶은가? 세 번째는 생활의 군살부터 빼야 인생이 가벼워지지. 네 번째는 50부터는 절대 사면 안 되는 물건들. 여섯 번째, 보이지 않는 낭비와 사각지대를 줄여라. 일곱 번째, 장밋발은 그만. 이제 시간과 경험이 더 중요한 나이. 일곱 번째, 저 옷들이 모두 추억이나 재산일 수는 없다. 여덟 번째, 50부터 꼭 신경 써서 챙겨야 할 물건을 세 가지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홉 번째, 50에 있어서 더 유용한 물건을 바로 이것. 열 번째, 추억이 깃든 물건도 현명하게 정리하는 기술. 11번째, 왜 물건을 뺄셈하는 삶이 그토록 유익할까? 12번째, 내 공간의 생활에 찌든 냄새가 나지 않게 하려면. 13번째, 안전하면서도 아름다운 심플한 공간을 만드는 법. 14번째, 50부터 물건을 고를 때
모양을 보면 안 된다. 실용적인 것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장에서는 50부터는 낭비 없이 집안일을 다이어트하자. 집안에 있는 일을 줄이라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집안일은 최소 생존기술이면 충분하다. 두 번째, 50부터 물건 사는 법은 이렇게 다르다. 세 번째, 식재료를 전략하고 요리 고민 줄여주는 비결은 네 번째, 50이라면 대충 때우지 말고 셰프 요리처럼 먹자. 여섯 번째, 50 후에 식재료를 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일곱 번째, 단골 가게를 정한 후 깐깐하고 요구 많은 손님이 되라. 여덟 번째, 냉장고 뺄셈부터 시작해야 한다. 아홉 번째, 식사 준비 시간도 뺄셈해야 된다. 열 번째, 집안일을 뺄셈하는 조그만 아이디어. 11번째, 자주 청소하지 않아도 집안이 깔끔한 것은 다 이것뿐. 12번째, 여전히 필요한 것 모아둘 것이 많은가. 저장, 강박 떨쳐내기. 14번째, 50부터는 집안일을 적당히 요런껏 후다닥 해치우자. 제3장에서는요, 50부터 살릴 것과 버릴 것, 건강편이죠. 50에 받아든 비참한 건강검진표는 내 삶의 기록이었으니. 두 번째, 젊음에 맞서 호기를 부릴수록 늘어나는 뱃살. 세 번째, 50에도 근육은 30대처럼 쨍쨍하다는 놀라운 사실. 네 번째, 50이 넘으면 어느 정도 몸무게를 유지하는 게 좋을까. 다섯 번째, 50부터는 음식을 버려야 한다. 우리가 자주 아깝다고 자주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 욕심껏 집어든 음식으로 몸을 살찌운 결과. 여덟 번째, 이렇게 좋은 음식을 나만 먹을 수 없으니 집중. 아홉 번째, 50부터 과감히 거금을 투자해야 할 게 정말 치솔이라고. 열 번째, 50부터는 장이 편안해야 몸도 마음도 편안해진다. 11번째, 운동과 담 쌓지 말고 눕고 싶은 날에 더 걷자. 11번째, 50부터 운동을 시작하게 하는 법이 있긴 있다. 12번째, 짧은 시간 안에 피로를 풀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뭔가라고 하는 것. 4장에서는요, 50이라면 뺄 줄 알아야 된다. 진정 어른의 멋이 난다. 자꾸만 손이 가는 허름한 옷을 과감하게 벗어라. 두 번째, 누가 나를 보겠어? 라고 하는 생각, 순간 스타일이 죽는다. 세 번째, 내가 입으면 홈쇼핑 모델처럼 멋있지 않다는 가슴 아픈 현실. 다섯 번째, 큰 돈 안 들이면서도 멋내는 50의 컬러 코디법. 여섯 번째, 50부터는 하나쯤 꼭 갖춰야 할 패션 아이템은 이것. 일곱 번째, 패션의 완성은 몸가짐, 멋진 옷맵시를 만드는 2%의 비밀. 여덟 번째, 옷은 적당히 여유있게, 그럼에도 펑퍼짐하지 않게. 아홉 번째, 나이 들수록 가장 신경 써야 할 속옷에 대하여. 5장에서는 50부터는 남 신경 쓸 필요 없이 오롯이 나만을 위해. 첫 번째는 소파에 누워 TV 보며 앞으로 50년을 보낼 건가요? 30년을 보낼 건가요? 두 번째, 언제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만족스러운 일상이 되려면. 세 번째, 나이 들어보니 나이와 데이트가 제일 달콤하더라. 나와의 데이트가 제일 달콤하더라. 네 번째, 50부터야말로 진짜 공부를 시작하기 좋은 나이. 여섯 번째, 50세 자격증을 4개나 딴 이유가 다 있지. 일곱 번째, 기댈 수 있는 취미 하나쯤 생기면 달라지는 것들. 여덟 번째, 지인들에게 아름다운 뒷모습으로 기억되고 싶다. 아홉 번째, 이왕 시작한 취미라면 반전의 매력을 빠져본다. 열 번째, 우르르 몰려다니며 취미생활을 해봐야 헛것이다. 11번째, 내 나이 50에 배우는 기쁨을 알고 나니 더욱 행복하다. 이분은 50부터가 되면 그런 이 과거의 직장 생활하고 이런 이 생활에 벗어나서 좀 여유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은 예술이나 문화 이런 쪽에 관심을 두고 공부해보는 거. 언어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바로 이럴 때 도전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6장에서는 50부터 마음에 무엇을 덧셈할 것인가. 첫 번째, 50이 넘은 마음이 금방 밖으로 드러나니 조심할 것. 두 번째, 마음을 덧셈하기 위해 불편한 인간관계를 버리자. 세 번째, 앞뒤 재지 말고 현재의 감정에 충실해보라. 네 번째, 스트레스와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법.
6번째, 50부터는 내 편, 내 편이 의미 없다는 걸 깨닫는 게 중요. 7번째, 잘난 척 없이 고독을 나눌 친구 하나면 충분하다. 8번째, 이젠 부질없는 말, 내가 너를 얼마나 믿고 의지했는데. 9번째, 장례식은 시간 될 때가 아니라 꼭 참석해야 하는 이유. 10번째,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하지 않으면 어때? 11번째, 단번에 상대를 이해하는 마법의 말,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마법의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7장에서는요, 이것만 알아도 50 이후의 삶은 훨씬 풍요로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무엇도 할 수 없는 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 두 번째, 이제부터 나는 뭐뭐뭐 연구소 소장입니다. 세 번째, 돈벌이보다 강력한 한방. 네 번째, 50 이후의 인생은 좀 더 예술적으로 살고 싶다. 다섯 번째, 대기업 회장처럼 스케줄을 계획하고 관리하라. 6번째, 수필가와 에세이를 쓰듯이 일기로 나를 기록한다. 7번째, 여유있게 살려면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가. 8번째, 뺄셈을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들. 9번째, 50부터는 버는 것보다 욕을 잘해야 한다. 10번째, 은퇴 후에는 이것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11번째, 생각보다 긴 시간 세상에 무엇을 덧셈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걸로 분류가 됐습니다. 특히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속옷을 갖다가 항상 정갈하게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급작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병원에 가서 다 떨어진 것이라든지 이런 걸 입고 가면 좀 창피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여기에 써놨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50 이전과 이후의 이 삶, 버려야 될 것과 또 받아들여야 될 것, 뺄셈과 덧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만은 뺄 것은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해야 될 것, 우리가 신체적인 이러한 그 구조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취할 것 취하고 또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우리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려야 될 것 버려야 되고 또 취할 것은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50부터는 물건은 뺄셈, 마음은 덧셈 이런 건 이 제아처럼 우리의 생활이 심플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뺄 건 빼야 되고 더할 것은 더해야 되는 것이 50 이전과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